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을 조금 마무리 좀 지어나가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렴하는지 판단하고 싶다.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뭘 쓸 수 있다고? 단조 수렴 정리.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따져서 단조 수렴하는지를 따져서 단조 수렴 정리를 쓸 수 있다. 근데 걔가 급수였다. 급수였으면 뭐 해주면 된다고? 비교 판정을 해주시면 된다. 다른 거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된다. 어떤 친구 불러달래? 아, 화장실 갔다 온 거였어? 미안해. 자, 비교 판정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분 판정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들을 알 수가 있다.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까 K제곱분의 1 시그마 때린 거 있었잖아요. 걔가 아까 6분의 파이 제곱으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제가 그냥 너무 많이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 6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는지는 모른다. 근데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알게 됐잖아. 알겠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 판정을 하든지 아니면 적분의 판정을 하든지 하려면 뭐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수열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일반항이 잘 주어져 있었다.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겠죠. 일반항 주고 계산해봐라 라는 것들은 그냥 수능 문제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논술에는 출제가 잘 안 될 거고, 이걸 바탕으로 비교 판정법이나 적분 판정법이 뭐가 되면 되겠어? 기준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항을 안 주고요, 적절히 범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위만 준다는 케이스가 뭐냐면 가우스 같은 거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가우스 같은 거 나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범위로 줘줬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뜻이라서 보통 범위 주어지면 샌드위치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범위를 주면 샌드위치 정리를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끔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급수를 줬는데 급수를 줬어요. 급수를 주면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정적분의 정의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 알죠? 다시 말하면 fn분의 k, f에다가 n분의 k를 넣어서 n분의 1부터 쭉 가주는데 dx 역할로 뭐야? n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 때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특이한 케이스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뭐야, 여기서 보면 점화식을 주는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점화식을 풀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점화식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점화식이 안 풀리면 그때는 그냥 대충 이럴 것 같다라고 때려 맞춘 다음에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안 풀릴 만한 점화식을 주는 거는, 점화식이 안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대폭 축소가 된 이 상황에서 점화식을 안 풀릴 만한 것까지 준다. 그리고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시키는 건 학생들한테 너무 잔인하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점화식을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피보나치처럼 점화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피보나치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화식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해서 다시 여기 뭘 구해주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결국 다시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일반항 나오고 나면 다시 뭐 해주면 된다고?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특수한 케이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하에. 수렴은 한다. 수렴은 한다고 문제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 수열은 수렴을 한단다, 얘들아. 그런데 값을 구해보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미지수를 알파로 놓고 걔가 만족하는 조건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수렴을 안 하죠.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은 수렴합니다. fn 플러스 1과 fn의 비율은 점점 수렴해요. 알겠죠? 항상 수렴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1, 1, 2, 3, 5, 8, 13, 21, 34가 그냥 막 커지는 것 같아도 지네끼리 적당한 비율들을 유지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곱하기 1이 있다가 곱하기 2가 있고 곱하기 1.5가 있고 곱하기 1.67이 있죠. 다시 곱하기 1.6이 있고 곱하기 1.625가 있고 곱하기 또 1.6 얼마가 가죠. 그래서 어떻게 갈까? 누구니? 점점 1.6, 1.6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6씩 1.6씩 가게 되니까 결국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1.6씩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시켰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사실 만약에 이걸 구하시오 라고 시키면 수렴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정말 집어넣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시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렴하거든 그렇다는 가정하에 구해라 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알겠지? 다시 뭐라고? 그냥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오는 뭐야? 그냥 정말 식정계에서 구하라는 얘기인데, 피보나치 수열은 그렇게 하려면 일반항까지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안 시키고 뭐라고? 수렴하거든
그렇다는 가정하에 그 값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걔를 알파라고 놓으세요. 아마 이 값이 어디로 갈 거다. 알파라고 놓을 건데 요 식을 잠깐만 변형해 보는 거야. fn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아? fn 더하기 n-1라고 똑같죠. 걔를 뭐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fn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무슨 값이 됐어요? 둘이 나누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오고요. fn이 뭐야? fn-1로 나눠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얘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 얘는 뭐야? 얘는 알파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파분의 1이 된 거니까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파는 알파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알파는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될 테니까 이때 알파를 구해보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2차 문제식품 쪽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만약에 가정하에 구하라고 할 때는 알파를 대입해서 구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수열익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루트들은 다 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뭐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할 게 진짜 많아요. 할 게 진짜 많은데 무슨 너네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도 수렴하는 거 밝힐 수 있고 수렴값 계산할 수 있고 모르겠으면 딴 거랑 비교할 수 있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급하면 점화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모를 때는 그냥 알파로 놓고 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알파로 놓고 풀어도 되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가정이 없을 때는 알파라고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가정이 있을 때만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만 알파로 놓을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태도들은 다 정리가 된 거니까 문제를 확인해 보면서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합 S는 a n분의 1로 구성된 무한 집합으로서 원소가 무한이 많아요. 근데 A는 0을 자리 숫자로 가지지 않는 자연수입니다. 271은 0이 없으니까 S가 맞고요. 271분의 1이 맞고요. 305에는 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0의 n승과 10의 n 플러스 1승 사이에 10의 n승은 뭐냐면 1에서 공이 몇 개야? n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n개가 만들어졌고요. 똑같이 10의 n 플러스 1승은 몇 개야 공이? n 플러스 1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요 사이에 0을 자리 숫자로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보세요. 얘는 이미 0을 자리 숫자로 가졌기 때문에 얘는 제끼고 시작을 합시다. 알겠죠? 그럼 자릿수는 무조건 몇 개야? n 플러스 1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자리면 첫 번째 자릿수에 뭐가 와야 된다고? 1부터 9까지가 당연히 와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1부터 9까지가 와야 되고 그런 선택표는 몇 개 하면 돼? 1부터 9까지가 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 자릿수 n 플러스 1개 자릿수에다가 1부터 9까지 숫자를 한 개씩 집어주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9에 n 플러스 1가지가 있을 것이다.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개수는 찾았습니다. 개수는 찾았어요. 알겠죠? 개수를 찾아놓고 이 S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데 얘가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를 따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수렴하느냐 수렴성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이대에서 물어봤지.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거?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아니야. 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수렴하는지 아닌지 따질 때 얘가 급수야 수렴이야? 급수야 수열이야? 급수지. 무엇인가의 합이지. 아까 급수 나면 뭐로 판정한다 그랬지? 적분 판정법이나 아니면 비교 판정법으로 간다 그랬는데 적분으로 될 건 없지. 그치? 이 AN이 막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약간 더 크면서 뭐? 수렴하는 걸 찾거나 얘보다 약간 더 작으면서 뭐? 발산하는 걸 찾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얘보다 작은데 발산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얘도 발산할 거고 얘보다 큰데 수렴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이 녀석의 성질들을 확인해 볼 때 뭐가 있었니? 봐봐. 9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의 수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모두 다 고르면 돼요. AN분의 1이 S에 포함될 때는 그 AN분의 1을 전부 다 더하기로 했는데 이 AN이 뭐라고? 무한집합이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릿수별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자릿수별로. 이 집합 애들은 자릿수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봐봐. K가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첫째 자릿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첫째 자릿수가 돼서 그 녀석이 합을 이제 뭐시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K가 1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9분의 1까지 만들어진 녀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K가 2일 때는 뭐가 있겠어? 0이 되면 안 되니까 1, 1분의 1부터 1,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띠띠띠 어디까지? 99분의 1까지 이런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1, 9분의 1 다음에가 20분의 1인 건 아니고 2, 1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쭉 해서 81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합치겠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이걸 쫙 다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 합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얘네들이 몇 개라고 얘가 9개라는 걸 방금 전에 1번에서 구했고 1번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몇 개야? 얘가 9의 제곱계라는 걸 구했죠. 맞죠? 그래서 얘가 9의 제곱계라는 거고 얘도 뭐라는 걸 구해서 9의 3승계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 개수를 구한 것을 뭔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지. 알겠죠? 이걸 활용해 보자. 봐봐. 이게 뭐야? 1부터 9분의 1까지 쫙 따쳐졌는데 얘가 9개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구야? 제일 큰 놈은 1이지. 제일 큰 놈은 1이니까 얘는 뭐보다는 작을 거냐면 1 곱하기 9개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9분의 1이지. 9분의 1의 9개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9개보다는 크겠죠. 이해가십니까? 얘도 한번 비교해보자.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11분의 1이 9의 제곱계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더 작겠지만 99분의 1이 9의 제곱계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더 크겠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수렴한다. 땡큐. 아니면 이런 애들이 발산한다. 땡큐. 알겠지? 근데 이런 애가 수렴한다. 이건 뭐야? 노 땡큐. 알겠지? 그럼 별로 필요 없어. 얘가 수렴하면 뭐 어쩌라고. 얘보다 큰데 얘가. 얘가 수렴하면 뭐야? 대박 사건. 그치? 얘 수렴할 것 같아? 1 곱하기 9, 11분의 9의 9의 제곱 111분의 1의 뭐야? 9의 3승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요런 녀석들보다 하나 큰 거 찾아볼까요? 1, 10, 11 이렇게 했는데 약간 더 큰 거 더 해볼까? 수렴한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수렴한 녀석을. 봐봐. 1 대신 10 대신 뭐 해주면 되냐면 10분의 1에 9의 제곱하면 더 커지죠. 11분의 1보다 더 커졌죠. 여긴 뭐가 됩니까? 여기는 100분의 9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더 커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1000분의 9의 4승을 하면 더 커지지. 그럼 더 커진 애들을 다 합쳤더니 이거 무슨 급수야? 등비급수잖아. 초항이 9면서 공비가 10분의 9인 등비급수잖아. 그럼 이렇게 쭉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렴하겠죠. 누구? 이영학? 이영학 없니? 다시 알겠죠? 다시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알겠죠? 쭉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수렴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라고요. 자, 봐봐. 솔직히 말해봐봐. 생각해봐봐. 야, 이거 안 배우고 풀 수 있었겠어? 수렴성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할 때 학생들의 보통 느낌은 뭐냐면 수렴?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해도 이걸 어떻게 증명해? 근데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더 큰데 수렴한 녀석을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증명했었어야 되는 거야? 비교 판정법으로 증명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알려주려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